함수를 해야 되나? 일단 유리함수부터 하자.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경우의 수와 다르게 뻔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했지. 딱 유리함수에서는 뭐 물어봐? 그래프 자체에서의 특성 5가지. 그리고 뭐야? 무리함수에서는 특성 없고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어떤 거? 루트가 풀어지는 순간 그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딱 하나. 그게 역함수에서도 나오고 다른 함수들에서도 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어. 정의역이나 시험 범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식과 무리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를 만날 거야. 왜? 유리식과 무리식은 앞으로 너희들이 고3이 되면서 계속 만날 거야. 미적분 2로 넘어가다 또 유리함수 또 나와. 무리함수 또 나오고. 미적분 너희들로 치면 그냥 미적분. 자, 그때 너희들이 유리식이나 무리식을 딱 만났을 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유리식을 푸는 방법들을 오늘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3 미적분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고. 알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유리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유리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를 가지고 정수분의 정수걸 근데 분모는 0이 아니야 라고 하듯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래서 유리식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단 하나의 식. 어떤 식? 다항식.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꼴로 만든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참고진 문제로서 이런 문제도 만나겠지.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을 찾으세요 라고. 오케이? 그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하나 알아둘 거. 누구요? 그러면 분모가 다항식인데 2라는 단항, 한 개의 항만 갖는 다항식. 단항식도 다항식에 속하잖아.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들어가.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옴? x 플러스 2라고 하면 뭐가 나옴? 다항식이 나옴. 난 분명히 유리식에서 풀었는데 다항식이 나오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배워? 정수가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듯이 다항식이 유리식 안에 포함되어요.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을 찾으세요 할 때 x 플러스 2는 유리식이야 아니야? 유리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거 이제 찾는 것을 볼 거예요. 알았죠? 물론 너무 기초라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뭐야? 다항식은 유리식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볼 거.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식과 조금 달라. 분수식은 분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유리식이라는 단어 안에도 사실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면 그 배울 필요 있냐? 이미 아는 건데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수 형태만 배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들이 일부 선생들이 분수함수, 분수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둘은 다른 거야. 알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유리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랑 똑같다? 유리식은 뭐랑 성질이 똑같다? 뭐랑 똑같다? 유리수. 유리수의 연산에 대한 어떤 성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유리수에 대한 성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뭘 질문지 물어보지? 유리식의 연산,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뭘 배워? 덧셈. 그 다음에 뭘 배워? 뺄셈. 그죠? 오늘 글씨체가 귀염귀염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산 어떤 거?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요. 오케이? 겁나 쉬워. 미안해. 중3들 가지고 이런데 겁나 쉬워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자, 덧셈 뺄셈은 근데 문제의 풀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자라고 배우지? 분수를 더하려고 할 때 너희들 제일 먼저 뭐하냐? 그렇지, 통분. 그리고 분수를 곱셈 나눗셈 할 때 뭐하냐? 약분하잖아, 그렇지? 그치? 맞죠? 그래서 유리식에서도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뭐입니다? 통분입니다. 그때 참고해야 될 게 너희들이 분모를 그냥 냈다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차수를 좀 낮게 하기 위해서 뭘로 통분을 하지? 최소 공배수. 그래서 우리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이제 뭐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알 거야. 최소 공배수 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하기? 240과 320 같은 경우에 뭐 하기?
인수분해 하듯이 10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공통된 인수 몇 개만 하자고 최소한의 차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뭐가 기본이지? 약분을 해서 식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수의 경우에는 뭐야? 2분의 3과 뭐 예를 들어서 뭐 했지 그때 6분의 뭐 4,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다시 9분의 4 이런 게 있다 치자. 바로 약분되는 형태가 누가 봐도 다르잖아. 근데 식의 경우에는 안다 모른다? 몰라. 물론 뭐 운이 좋으면 또는 뭐 눈썰미가 좋으면은 바로 알 수도 있고,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싶어. 그때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럼 아까 누구 최소 공배수도 결국에는 뭐야?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얘도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 방식을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너희들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보다는 좀 약식으로 들어갔을 거야. 왜?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하기? 공통 인수 묶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인수를 묶었다면 공식 한번 쓸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공통 부분이 발생을 해서 치환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기. 그런 것 중에는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어. 보기차식이라는. 그렇지? 근데 물론 요거는 내용이 좀 귀찮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귀찮다 보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어떻게 했었지? 여러 개. 그렇지.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죠.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역시 안 나올 거야. 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x 하나 있어서 그래서 유리 함수로 넘어갈 거니까. 그쵸? 그럼 마지막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뭐요? 인수정리. 그렇지. 정확하게는 조립제법이 아니라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문제예요.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까지 나온다. 그렇지? 그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야 될 거예요. 뭐 지금 정리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덧셈, 뺄셈, 통분하고 곱셈, 나눗셈, 약분하고 나눗셈의 경우에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모 분자 뒤집자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리고 나면은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어떤 문제로 넘어갈까요? 부분분수 로의 변형. 자, 여기서부터는 수연이는 들었었죠? 기억나죠? 선수윤 씨.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뭐 더 있지? 번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 즉 번분수를 만났다면 그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너희들의 자세. 무리식에서 또 나오잖아. 근데 그때는 유리화를 해도 되고 번분수 써도 되고 두 가지죠. 아무거나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일단 공식문 가지고 가면은 고삼일씩 이거 배웠죠? 설명해. a b분의 1이 바로 열고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k 뭐 공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내가 설명하는 거는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뭔가 b분의 1 빼기 a분의 1을 a 빼기 b 또는 k로 한다면 그 k는 a 빼기 b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분의 k면 k가 b 마이너스 a. 그렇지. 그 나는 이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k가 다른 경우도 가끔 나와요. 나는 k를 이렇게 붙여. 보통은 그 k의 정체는 보통 얘가 나와서 약분되게 만들어 주기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 공식이에요. 수현 씨 아시겠죠? 어떡하지? 여기도 서서 듣는 책상을 하나 내가 사다 줄까? 그 평내에서는 애들이 하도 졸아가지고 졸 때 있어가지고 일부러 서서 듣는 책상 만들어 주는데 만들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서 그냥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들어. 알았죠? 그래요. 자, 그다음
누구? 번분수식을 계산해 봅시다. 얘는 일단 A분의 B분의 C분의 D 여기 있는 거 일단 네, 요 두 개 곱해서 가운데 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쓰고 양 끝에 거 곱해서 분자로 쓰고 이렇게 배우지. 그치? 이게 중딩 때 배운 거라면 실제 너희들이 이제 만나는 번분수식은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좀 아예 생각을 다르게 할 거야. 식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번분수라는 거는 번분수라는 거는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럼 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분자를 없앤다고 해서 아예 분수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야? 분모 A와 C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한다? AC를 곱해서 그래서 BC분의 A를 만듭니다. 오케이? 요 놈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그게 번분수식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요 분모의 변형은 나중에 유리식에서 나오는 누구와 함께 섞어서 분모의 유리화와 함께 섞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걸 다 섞어서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열과 관련된 모든 단원에 활용이 될 거예요. 너희들로 치면 수학 1 초반부 파트가 되겠죠. 아니네, 후반부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도 넘어가지? 수투의 급수 빠졌으니까 미적분에서 거기서의 급수 파트로도 또 넘어가. 알았죠? 이것도 결국 수열 파트에 대한 내용.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배우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알았죠? 자, 자 그리고 번분수식의 계산도 역시 나중에 분모 유리화와 함께 나오는데 일단 분모 유리화와 뭐 둘 중에 뭘 쓸까는 아니고 결국 번분수식은 그냥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또 그 안에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식을 간편하게 고치는 그런 작업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오케이? 거기서 뭐야? 번분수 형태를 띠는 여기서부터 식을 간단하게 고쳐가고 그때 통분보다 번분수식의 계산 이 방식이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통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분모서로의 변형 요거 공식을 알아둘 때 너희들이 어떻게 문제를 판단하냐면 이 분모의 유리화와 연관 짓는 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 지금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수현식 함께 봐요. 요 녀석과 요 녀석 이 둘 중에 뭘 쓸지가 너희들이 엄청 헷갈려 할 거야. 어떤 경우에는 통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분수를 변형할 거고 결국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분수 2개 이상 더 하려고 하는 거. 근데 통분을 해서 더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통분하는 경우가 분수를 간단히 하는 경우가 있어. 아무튼 분수들을 뭐야? 더 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사용되는 게 하나는 통분이고 하나는 부분분수의 변형인데 그때 둘 중에 뭘 쓸까를 고민을 할 때 부분분수의 변형을 쓰는 형태를 꼭 기억을 해둬요. 분모가 곱의 형태인데 그치? 뭐 3개 이상 더하는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인수 중에 하나가 여기도 똑같이 있고 여기 있는 인수 중에 하나가 여기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수 중 하나가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그때 부분분수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 달라. 다 다르거나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끊어지거나 하면서 연관이 없어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먼저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수식의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게? 유리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 누구? 비례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지? 무리식으로 바로 넘어가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혹시 식을 정리할 거 있나요? 요 내용 개념 정리할 거 있어? 있는 사람은 손. 없으면 오라이. 수현이 넘어가도 돼? 지워도 돼? 알았어. 혹시 뭐 필기할 거 더 있거나 하면 참고할 거 있으면은 강의 다시 한번 봐봐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그 유리식 중에서 누구로 넘어간다? 비례식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비례식에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 그래서 성인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종류세면을 할 때 가비엘이 했어 안 했어? 뺐어 아니면 했어? 가비엘이 아예 뺐어? 뺐어? 그냥 아예 얘기도 안 했어? 오케이. 자, 비례식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가비엘이를 그냥 참고는 해도 알았지? 나도 이제 태경이 처음 할 때 가비엘이 설명했었지. 근데 내 생각은 안 만날 거야. 그래서 일단 비례식 문제로 먼저 넣어. 자, 너희들이 비라고 하는 걸 뭐라 생각해? 비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비로 또는 수연아! 비는 다른 말로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비로 나와 있는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유리식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 대 B는 C 대 D입니다 라는 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B분의 A는 D분의 C입니다 라는 형태로 분수식으로 고칠 수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어. 물론 반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겠지.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비례식의 형태를 만나면은 어떻게 고쳐가자? 밑에 있는 분수식으로 바꿔갑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비례식은 뭐냐면 비례상수 K라고 하는 놈을 도입을 해주세요. 어머 침쳤다. 망가졌는데? 어디 갔지? 비례상수 K를 도입해주세요. 그런 문제는 자, 비례식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중에 하나, 뭐 비례상수 K를 빌려봅시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 K를 빌려오는 게 뭐다? 얘가 왜 이 K를 사용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A, B분의 A는 D분의 C를 만들었을 때 식이 몇 개야 지금? 식이 몇 개? 문제에 이게 주어졌다. 그게 수능 문제. 식이 몇 개? 하나 줘. 등식이 하나 주어진 거야. 등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x, y라는 문제를 두 개를 썼다 치자. 그럼 여기서 x, y를 찾을 수 있나? 없죠. 만약에 여기 1의 f가 있다 치자. 그래서 얘를 f분의 2로 만들어봤어. 그럼 식이 몇 개야? 두 개짜리예요. 오케이? 얘를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는 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첫 번째, 세 번째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아. 첫 번째 거 이거 하고 두 번째 거 이거 하면 자동으로 기억과 디귿은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3단도 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식을 하나 더 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식이 되고 한 등씩 뱅글뱅글 돌아갈 거야. 그래서 식을 몇 개 준 거? 등호 하나당 그렇지. 등식 하나, 식 하나 준 거라고 생각하면 식이 몇 개? 두 개짜리야. 근데 문자가 몇 개? 세 개가 쓰여져 있다고 쳐봐. 그럼 너희들이 연립을 통해서 x, y 를 구하는 거 가능하겠니? 절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식을 비례상수 K를 써서 B분의 A는 K라는 식 하나와 D분의 C는 K라는 식 하나랑 F분의 E는 K라는 식을 하나 써줘. 그럼 문자 몇 개로 늘어났어? K 때문에 4개가 늘어났지. 식은 일단 몇 개야? 아직도 3개지. 얘는 K, 얘는 K, 얘는 K라는 식 3개지. 저 역시 연립을 하지는 못해. 대신에 저 비례상수 K를 써서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식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재료를 만들게 되고 마치 누구처럼 부정방정수처럼 문제가 쭉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의 형태에서는 뭐하자?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봅시다. 그렇게 만들어서 공식화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가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비엘이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가지고 내가 쭉 설명을 해줄 거야. 물론 워크북 스텝 1은 워낙 내용이 쉬워서 가비엘이를 써야만 하는 또는 썼을 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는 절대 없을 거고. 자, 아무튼 가비엘이가 뭐냐면 있잖아. 역시 마찬가지야. 비례식이 주어지든 또는 얘가 바로 주어질 거야. 그래서 2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라고 만들었어요. 또는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비례상수 K를 써서 어떤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어떤 식을 너희들이 얻게 되냐면 A는 BK, C는 DK, E는 FK,
그래서 이 세 식을 뭐 하자? 더해버리면 a 더하기 c 더하기 e는 b 더하기 d 더하기 f에다가 k 배를 한 것과 똑같고 그래서 양면을 b 더하기 d 더하기 f로 나눠주게 되면은 k라고 하는 놈이 뭐가 나와요?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아하 이런 알았죠? 뭘 깼다고 속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k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분수를 가지고 분모끼리 더해서 얘를 만들고 분자끼리 더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녀석이 뭐합니다?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가짜 b에 대한 어떤 정리가 나와. 그래서 가비의 비를 불러요.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늘어났니? 식이 3개로 늘어났지.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문자가 만약에 3개였다면 못 풀지.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가비엘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녀석까지는 생각을 할게요. 대신에 요 가비엘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 B와 D와 F가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X가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실제 문제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아보세요 라는 게 실제 문제야. 또는 뭐 여기에서 뭐 이걸 가지고 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아무튼 뭐 물어보겠지. 그때 답을 하는 건데 얘를 한번 는 K, 그걸 만족하는 K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얘를 뭐 하자? 분모끼리 더해서 0이 아닌지 0인지를 판단해보라. 근데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모르지. 네. 모를 때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지. 그래서 뭐야? 처음에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가비엘이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 세 개를 더해봐. x 더하기 y 더하기 z. 분자는 뭐가 돼? x 2개, y 2개, z 2개니까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고 그 녀석은 k로 똑같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돼요? 2가 되어요 라고 해서 k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x네.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결국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그렇게 해서 k 값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것처럼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0이 아닐 때. 그때 사용하는 게 가비엘이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알았죠? 어떤 경우? 드물 거야. 너희들이 만나는 상황은 드물 거야. 다 더했을 때 분모 문제가 약분이 되는 그걸 예상하면 돼. 알았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뭐야? 비례식에 대한 얘기. 유리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풀이는 요거다. 뭐 하자? 비례식이 주어지면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풀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뭐 하자? K를 도입해서 풀어봅시다. 그리고 결국 뭐야? 연립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문제도 결국에는 뭐다? B를 가지고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 문제는 여기 있는 유리식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자. 186페이지 워크북 186페이지 풀어봅시다. 어때? 너무 쉽다 그죠? 자 1번 문제 한번 봐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셈. 뭐야? 두 분수 뭐 하고 있어? 나누고 있어. 그렇지. 곱셈 나눗셈. 분수식에 대한 곱셈 나눗셈 문제 일단 뭐 하라고 했어? 아까 했던 거 곱셈 나눗셈이네요. 뭐 합시다? 그렇지. 인수분해 약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분모 문제는 거 아까 인수분해하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는가. 그렇지. 자, 아무튼 그거 잘 확인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간단히 고쳐주면 될 거예요. 풀어보세요. 2번도
풀어보세요. 교사 문제는 너무 쉽다. 이게 뭐냐? 좀 풀만한 문제가 없어. 음. 3번은 뭐예요? 그렇지. 오른 상등식입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 양면이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고, 결국 오른쪽에 있는 두 분수를 더해서 왼쪽 걸 만드세요. 그럼 두 분수의 덧셈이니까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통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뭐 세 개 한번 풀어봤지? 그 이제 너희들이 통분을 하는 문제인지 뭐 약분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을 하는 문제인지 그거 뭐 봐달라는 얘기고, 결국 덧셈 뺄셈 또는 곱셈 나눗셈 그거 가지고 풀어보자는 얘기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실제 만나는 문제들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야. 지금 이거는 뭐라 돼 있어? 교과서 정복하기죠. 지금 여기 있는 스텝 1 문제, 워크북에 있는 스텝 1 문제가 뭐냐면 이번 교육과정에 있는 너희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자료들 3개 출판사과 내가 묶어놓은 거야.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그 각 출판사에서 다 뭘 주냐면 교사용 자료를 줘.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 교과서 문제만 풀어도 80점은 나올 거야, 7점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만 좀 살짝씩만 변형할 거야 하는 그 문제들이 주로 여기서 다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 스텝 1만 풀어도 너희들이 사실 80점까지 또는 70점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어. 학교 시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독서부는 나도 뭐 정확하게는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7, 80점까지는 분명히 나와요. 요거 스텝 1만 잘 풀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갑시다? 개념 설명 누구? 물이 식으로 넘어가고. 자, 물이 식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뭐야? 다항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리수의 형태를 띠는 식. 그래서 우리는 무리식은 뭐라고 배우냐면 그 무리수 형태 다양하잖아. 파이도 있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제곱근만을 다룰 거예요. 그때 제곱근 안에 뭐가 들어간 거? 다항식이 들어간 거. 그래서 그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서 다항식이 나오는 경우도 역시 무리식에 속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좀 독특한 거 뭐 무리식 안에 다항식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알았죠? 네.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서 뭐야? 얘도 결국 뭐다? 유사합니다. 누구랑? 무리수에 대한 성질과 유사해요. 그 무리수 안에서도 루트에 대한 성질과 굉장히 유사해서 뭐 하나 딱 나오고 성질이 끝나냐면 루트 안에 뭐 들어간 거? 제곱 들어간 거. 뭐야? 이거 풀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즉 누구랑 같아? 절대값이랑 같은 거지. 그쵸? 그래서 뭐 나와? A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A 둘 중에 하나 나와요. 그쵸? 맞나요? 응. 맞죠? 그래서 뭐야? A가 양수라면은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고, 그 놈이 루트 안에 또는 제곱 안에 들어간 놈이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절대값이랑 같은 성질이에요. 그쵸? 여기서 이제 참고해둘 녀석은 세제곱근 안에 3승이 들어간 녀석은 뭐다? 그냥 A랑 똑같아. A가 음수든 A가 양수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어떤 내용 넘어가지?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복소수에서 배웠던 성질. 누구?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
기본적으로는 루트 AB가 나온 게 맞다, 그치? 근데 복소수에서 이상한 놈 하나 배웠어. 어떤 경우? 그렇지. 루트 A,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냥 합쳐지는 줄 알았더니 앞에 뭐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거는 언제 A가 음수, B가 음수. 그쵸? 저거 저도 한번 쌤한테 여쭤봤거든요. 학교 쌤한테. 네. 근데 그 교과서 맨 앞장에서 무리식 안에 있는 거는 양수다라고 정의 때려버려서 저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무리식 안에는 그래.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독종 안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리식이란 말 단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이러한 놈이야. 유리화하는 식으로 그 만약에 A 그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런 거 유리화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루트 A 플러스 B 전체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도 어디 무리식이란 말도 없고 그 0보다 크다 이런 말도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올리고 이 단원에서는 생각밖에 안 해요. 이 단원에서 그럼 학교에서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글쎄. 정혁쌤. 누가? 장준이. 네. 근데 사요. 그래? 이거 한 번씩 풀어주는 쌤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 요 필수의 제 2번 문제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무리식 다항식 등등등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뭔가 잘못되기는 한데 그냥 루트 주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으로 만들 수는 있어 문제를. 그거 얘기한 거야. 알았죠? 그럼 무리 함수 막 이런 데로 넘어가면 허수 범위를 안 볼 거라서 그래서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고 그래서 무리 함수라는 거 안에는 정의역이 너희들이 찾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그렇지. 양수로 쓰세요. 왜? 실수 범위에서만 나는 생각을 할 거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을 만약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내용이 사라질 건데 무리함수는 따로 있고 무리식을 먼저 배우려고 할 때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참고해두라는 얘기고요. 알았죠? 학교생들 말 들어야지. 그치? 근데 이제 그때 너희들이 그냥 무리함수 단원인지 무리식 단원인지 잘 참고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만약에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방금 그런 문제를 만났어. 이런 문제를 만났어. 자, 그때 너희들이 하나 조심할 거 뭐? A가 B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된다고 해도 저 식은 성립해요. 왜요? 그렇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은 0이거든. 이거 성립하는 거 맞거든. 그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위에 것도 성립, 밑에 것도 성립으로 들어가서 요거 덧치는 경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지? 분수에서 루트 분의 루트 형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그거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거야. 원래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어떤 거 하나 배웠었지? 분수식 아니 복소수에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 그렇지.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잘 기억하셔야지. 그때 a와 b의 범위는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여야 돼. 그리고 여기서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지. 근데 분자가 0이 되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 조심하세요. 이게 다예요. 됐죠? 무리식에 대한 문제는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그리고 나서 나온 거는 뭐 있겠어? 또 이제 뭐 중학교 거 끄집어 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중근호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리식에서는 결국 무리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누가 등장할 거지? 분모의 유리화가 등장을 하겠네. 그쵸? 자, 근데 분모 유리화는 뭐 어떤 경우? 두 개의 분수를 더하고 싶은데 분모가 어떤 경우들? 루트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 맞다, 그치? 그쵸? 근데 언제? 역시 너희들이 수투 넘어가서 약간 말하는 거. 누구랑 함께? 부분분수와 함께 사용되는 게 부분분수 너의 요 두 개가 지금 시험용은 아니고 지금 시험에서 워낙 간단하게 나와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수열 그 수열에서도 수열이 합과 같은 거 그리고 플러스 두고
급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소거됩니다 라고 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1 혹은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분모 유리화는 말 그대로 유리화를 해주는 건데 소거형으로 넘어가잖아. 소거형으로 넘어갈 때는 분모가 어떤 형태냐면 루트 플러스 루트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리고 분무수로의 변형 문제는 똑같이 뭐 AB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써보자. 그럼 뭐가 됩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고 여기서도 유리화를 했어. 그럼 뭐가 나와?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가 되겠지. 물론 분모 유리화해서 만든 유리수는 분명히 있긴 할 거고 근데 걔는 일단 무시. 그럼 결국 뭐가 만들어지면 둘다 공통점이 마이너스. 여기가 뭐?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형태의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10개, 20개, 100개를 더 하더라도 결국 처음과 끝에 있는 것만 딱 남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중에 수열의 합 급수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도 나올 수 있죠. 시그마만 안 쓰면 되거든. 그 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그 시그마만 안 쓰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 풀어봤을지 기억나는? 계속점에서 나왔던 문제 뭐 있었냐면 fx를 뭐라고 합니다? 아 기억이 안 난다. 아닌데 사역수용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때 f1분의 1 f2 눈이 아니야 더하기 f2분의 1 더하기 f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f10분의 1을 구하세요. 문제. 이게 뭐로 연결되는 거지?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소거되는 형태니까. 요거까지는 요거 정도는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참고점 해둬야 될 거예요. 알았어? 그래. 자, 그럼 뭐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볼까? 각자. 선생님 이거 오늘 테스트 본 거는 해석 같은 거 같아요. 아 맞네. 깜빡했네. 아 미안해요. 몇 문제 정도 되냐? 네? 성현 질문 있어? 한 개에 한 노관식으로 풀어서 아, 그래? 그런 게 그게 몇 번이야?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알았어. 일단 신시간에 체크해가지고 뭐 한 10문제 정도면은 마지막 한 15분, 20분 남기고 잠깐 풀이 하지. 땡큐. 뭐 까먹을 뻔했어. 땡큐. 이 사람이 정성이 없으면 안 돼. 그치? 일단 체크해서 내가 풀어줄게.
11분의 10 나오니? 아닌데? 11분의 10이 아닌데? 19분의 19분의가 나와. 아 맞네. 이거 넣어야 되나? (21분의 10) 이렇게 나오나? 아 몰라 나 암산이 안 된다 이제 머리가 굳었어. 21분에 나오는 거 같은데? 21분에 20 빼기 1이니까 20 21분에 10 나오겠구나.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너희들이 부분모습의 변형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 미안해요. 어그로 풀어서. 자, 첫 번째, 봐봐. 요거부터 먼저 구분해보자. 이 두 개, 위에 거는 부분수야, 아니야? 밑에 거는 부분수야, 아니야? 맞아요. 세 개라서가 아니라 하나씩 겹치고 있거든. 그럼 밑에 거는 부분분수를 쓰는 거고 위에 거는 겹치는 게 없네? 그치? 부분분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 통분을 푸는 거고 얘는 어떻게 풀어? 부분분수를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야. 뭐야? 분모가 곱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씩 교차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녀석일 경우에 부분분수를 쓰는 거야. 그럼 부분분수를 쓰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가 뭐여야 하네? 얘는 곱셈의 형태를 만들어져 있어야 돼. 얘 봐봐요. 얘는 부분분수를 쓰는 형태 줘. 근데 요거는 이제 외워두고 있겠지. 또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익숙해지겠지. 부분분수를 써야 되는데 분모가 곱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제 뭐야? 얘를 기억을 해두는 게 뭐야? 2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 합차를 쓰게 된다면 그놈들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분모가 다 곱의 형태네요. 그래서 잘 기억해둬. 뭐요? 부분분수 쓰는 것 중에 이미 곱의 형태가 돼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 겹치고 있는 것들, 그런 상태에서 부분분수를 씁니다. 또 언제 씁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 있을 때도 부분분수를 쓰는 거야. 합쳐 써가지고 곱의 형태를 만들고 그 곱의 형태를 만들면 하나씩 겹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fx분의 1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지. 뭐야? f 2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먼저 뭐요? 부분분수를 써서 2분의 1 따로 뽑아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2 짠짠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하셈?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다 사라질 거야. 하나씩 겹치니까 1 넣어봐. 얼마 나와? 2분의 1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게. 1 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그죠? 더하기 두 번째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그럼 뭐야? 사라지는 게 보였네.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고 뭐 하자? 더하기 해서 끝까지 가자. 마지막에 얼마? 10 넣어봐. 그러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사라진 상태가 어때? 뒤에 거 앞에 거 순서거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순서로 사라지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1 빼기 21분의 1이 남아. 그래서 분모를 21로 통분을 해주면 이것만 계산하면 분자는 20.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1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이런 거에서 이제 부분분수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런 걸로 이제 너희들이 몸으로 익혀두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리고 누구? 유리화도 역시 마찬가지. 루트 플러스 루트가 있어. 그놈이 어디 있어? 분모에 있어. 오케이? 분모에 루트 플러스 루트가 있어. 그럼 분모가 루트 플러스 루트니까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을 유리화하면은 뭐가 돼?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면서 역시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소거하게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라는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그 역시 기록 중에 있어. 그래서 성현이는 그냥 뭐 나랑 하진 않았지만 그냥 심심하면 심심하지. 그렇지, 심심하지. 자,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필수 예제 문제들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정도는 한번 풀어봐. 알았죠? 뭐 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쉬운 문제들은 아니야. 센 B, RPM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번 풀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빨리 풀고 나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집들까지 내가 먼저 좀 나눠줄 거야. 또는 뭐 교사용을 좀 다시 줘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던가. 알았죠? 그리고 이제는 슬슬 학교 교과서 문제 학교에서 이미 풀었다면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아직까지 안 푼 사람들은 한 번쯤은 너희들이 스스로 일단 풀고 있으세요. 학원 와서 교과서 풀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아깝잖아. 그치? 좀 높은 점수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뽑아줘도 되고 교사용 자료를 쫙 줘서 이제 또 그거 두 번, 세 번 풀어도 되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너희들이 스스로 먼저 한번 교과서 풀어놔라. 조금씩 풀고 있으세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무리수 내용 끝난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뭐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잠깐 쉬었다가 바로 넘어갈게요. 강의 순서를 바꿔서 올려놓을게. 자, 아무튼 4번. 테스트 4번. 얘를 왜 갖다 버릴 거냐면 어떻게 풀 거냐면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대요. 그냥 똑같은 구슬이 몇 개 있습니다. 12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 뭐야? 3명한테 나눠주고 싶대. 그때 적어도 2개씩 나눠주세요. 뭐 이런 문제야. 알았지? 네. 그치? 그래서 옛날에도 어떻게 풀었었냐면 뭐 비슷하게 풀었었는데 아무튼 3명에게 주는데 적어도 2개씩을 받고 싶어. 그 옛날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가 되는 이건 똑같은 문제였어.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푸냐? 수영대로 풀지. 옛날에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서로 다른 x, y, z를 서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할 거야. 몇 번? 12번.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었어. 그럼 선택될 때 나눠주는 게 뭐야? 똑같은 굿을 나눠주는 거지. 얘도 어떻게 풀어?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서 1이 똑같은 게 12개가 있어. 그 1을 나눠주기 위해서 푸는 거야. 12번. 근데 어떻게? 똑같은 놈을 똑같은 걸 나눠주고 그리고 뭐야? 3명한테 나눠주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9개씩, 막 10개씩, 12개씩 받아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고 똑같은 걸 나눠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어.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적어도 2개씩 받으세요. 지금 여기서도 x, y, z는 2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서로 다른 3명한테 일단 2개씩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2개를 줬다면 6개 줬지. 그럼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3명을 6번만 불러주면 돼.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예전에. 이걸 내가 미처 발견 못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어놨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냥 맞았다고 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녀석이 나왔을 때 순서가 없는 조합이네. 그거만 알아두면 돼. 네. 알았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수민이 혹시 질문 있니 앞에?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이제 풀어보세요. 알았죠? 잠시. 그리고 답지 없니? 답지 아까 받았지? 자, 여기 5, 6, 7, 8번에 질문 있나? 수윤이? 질문 없어? 5, 6, 7, 8번. 뭐야? 6, 7, 8? 자, 6번부터 한번 보자. 자, 8명의 경찰을 각 조가 2명 이상이 되도록 3개의 조로 나누어서 A, B, C로 파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8명의 경찰, 서로 다른 8명이 있네. 그리고 각 조가 2명 이상이 되도록 할 거야. 이제 빈조는 없네.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분할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뭐야? 일단 2명 이상이 되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지? 4, 2, 2부터 시작을 해서 8명이니까 또 어떻게 갈 수 있지? 3, 2, 2 미안해 3, 3, 2로 갈 수 있겠네. 그렇게 일단 쪼개보자. 먼저 뭐 해보자? 분할을 해보자. 그러면 뭐야?
8명 중 4명을 뽑고 남은 4명 중 2명을 뽑고 마지막 2명을 뽑고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뭘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 돼. 얘는요 8C에 3, 5명 남았는데 3명 뽑고 2명 남은 거 다 뽑고 3, 3이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분할이고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분배까지 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질문은 뭐야? 3팩을 곱해주세요. 요렇게 되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어디 7번으로 가봅시다. 자, 7번 문제는 항상 문제 푸는 거 똑같잖아. 그 그림만 바뀔 뿐이야. 직선의 개수 물어보던가 혹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자, 지금 여기에 점이 몇 개 있어? 10개가 있어요. 점이 10개가 이렇게 놓여가지고 뭐 이상한 도형을 만들고 있어. 그치? 그때 뭐 합시다? 그 10개 중에서 뭐 해주세요? 3개를 골라주세요. 삼각형의 개수.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빼야 되는 게 있어. 직선에서는 중복되니까 뺀다면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뺄 거야. 어떤 거? 일직선상에 있는 3점을 선택하는 경우. 그치? 네. 그런 거 어떤 거 있어? 요런 거 있다, 그치? 이런 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네. 1개, 2개, 3개. 3개, 네. 4개. 또 있냐? 없어요. 4개를 다 빼야지. 근데 또 있지. 4개가 일직선상에 있어서 그 중에 3개를 뽑는 방법. 요거, 요거. 그죠? 또 있냐? 없죠. 2개를 다 빼버리면 돼요. 얘는 삼각형이 아니라서 안 남기고 싹 다 뺄 겁니다. 맞나요? 네. 네. 8번으로 갑시다. 빰빠밤.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6P의 4예요. 근데 조건이 좀 더 있네. 2, 3, 4, 5와 같이 자릿수가 높을수록 작은 숫자가 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순서가 사라졌죠. 그렇지? 분명히 내 자리에 자연수를 만들니까 각 자리에 누구를 넣을까라는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뭐야? 4개를 뽑았을 때 만약에 3, 4, 5, 6이 뽑혔다 치자. 그런 자동으로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야? 자릿수가 높을수록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3456이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와. 순서를 내가 나열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져 버린 문제다. 그 문제가 순서를 제공을 했어요. 따라서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2로 계산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15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 순서를 내가 생각해서 뽑을 거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뽑고 나면은 거기서 끝이 나거나 혹은 뽑고 나면은 문제가 순서를 정해버려서 내가 고려할 필요는 없거나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조합 문제가 나온다 했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9번으로 갑시다. 9번 문제도 좀 노가다 썩이기는 해. 그래서 일단 봐봐. 남자 N명, 여자가 3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4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65예요. 그러면 뭐야? 적어도 한 명이니까 6번을 풀면 되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3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남자 N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를 제외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그럼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나누기 4, 3, 1, 24 빼기 N 곱하기 여기까지. 그게 얼마래? 65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성현이가 말한 게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답이었지 뭐요? 만약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면 뭔가 이거 24 넘겨서 연속한 4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옆에 게 나올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는 얘 때문에 그게 안 되네. 그럼 일단 뭐 하자? n으로 묶어버리고 양변을 24배를 할게요. 그럼 남은 게 뭐 있지? 요거. 그래서 얘를 빼자.
그치? 그때 똑같이 n3승 n3승 나오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에서 6n제곱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6n제곱 나오는데 뺄 거니까 12n제곱 나오겠네? 네. 그죠? 그리고 숫자 두 개 곱해서 n을 곱하는 거 6n, 뭐 2n, 3n 나올 텐데 여기도 똑같이 숫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네. 그럼 2n, 뭐 6n, 3n 나올 거야 그걸 또 뺄 거니까 사라지겠네 그럼 상수항만 놓고 보자 6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2 그쵸?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 12로 나눠버리면 65 곱하기 2가 되니까 130이 되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것도 뭐 n 곱하기 n 플러스 1 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면 이웃한 자연수 3개 있고 또는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또 그런 형태가 아니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n3승 플러스 n 마이너스 130은 0이라고 해서 이 3차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어 그럼 풀려고 하는 게 뭐야?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조립제법 쓰는 거지 즉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쓰는 거지 어차피 n이 뭐 5가 될 거야 아무튼 n을 특정한 걸 넣어서 뭘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면 앞에서부터도 확인을 하면 되지 왜? 언제부터? 그렇지 연속한 자연수들이 곱입니다로 풀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됐죠? 그래서 어디? 뭐 적당하게 여기서부터 그치? 네. 아니면 뭐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해버리던가 거기다가 뭐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서 찾아주면 돼 알았죠? 물론 이제 지금 문제의 풀이는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인수정리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기서부터 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할 거야 왜? 원래는 이렇게 자연수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방정식으로 푸는 거거든 말로 푸는 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학교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깔끔할 거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10번 가고 자 어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는 클래식 음악 5개, 가요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등교 시간에 방송을 하고 싶대 근데 클래식 음악을 2곡 이상 선택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클래식 몇 개 있어? 5개 근데 5개를 뽑을 거야 그때 2개 이상이래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찾는다 치면 클래식 몇 개? 2개 클래식 3개 클래식 4개 클래식 5개 4가지나 계산을 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버리자? 6번을 하고 그럼 전체에서 빼기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가요가 몇 곡밖에 없어? 4곡밖에 없어 그러면 가요만 가지고 5곡을 틀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가요 몇 개? 4개 클래식 몇 개? 1개 트는 거 요거 하나만 빼면 끝나겠네 클래식이 없는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야? 전체 경우에서 몇 개야? 9개 9개 중에 5개를 틀 겁니다 그리고 순서 정하라는 말 없다 그치 그냥 틀 거야 거기에서 선택하는 경우에서만 찾으세요 라고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죠? 순서 없이 몇 개?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요 4개 중에 4개 다 선택하고 클래식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하나만 딱 빼주면 끝나겠다 됐죠? 네. 왜? 어디서 했대? 곱하기 안 했대?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11번, 12번 혹시 질문이니? 수인 질문이야? 거기서부터는 뭔가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남은 것들을 일단 잠깐 보려고 수인이 따로 한번 좀 합시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보자 자 14번으로 넘어가면 원주 위에 있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찾으세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죠?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서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특별히 지금 그렇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지름을 선택하고 싶어 즉 이 두 점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몇 개? 6개가 나오고 있죠 얘 해도 직각, 여기 해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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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6개씩 나오네. 그럼 뭐 지름을 고르는 방법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네. 1개, 2개, 3개, 4개. 그럼 답은 얼마예요? 내 나이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쯤 되면 이제 성인한테 물어봐야죠. 난 몇 살인 것 같아? 내 나이랑 드립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데 너 난 몇 살인 것 같냐? 말 잘해. 말 잘해라. 이거보다 업다운을 한다? 딱 맞아. 딱 맞는 것 같다고? 아 얘랑? 너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 아 이게 나이에 제일 민감한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애매한 게 30 초반. 이제 중반으로 곧 넘어갈지 말지 막 이렇게 되는 그 애매한 나이라가지고 뭔가 20대 후반만 해도 그냥 내 나이를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30을 딱 넘어가고 나니까 애매해. 뭐. 아저씨 소리 들을까봐. 굉장히 젊습니다 저. 알았죠? 아까 2005년도에 저희 3살. 조용히 안 해. 몇 살 차이 안 나는구만. 3살? 그래도 태어난 나이 떴네? 내가 고2인데? 나 군대 갈 때 내가 너희 몇 살이냐? 지금 몇 살이냐? 너희 나랑 몇 살 차이 나는 거지? 지금 너희가 몇 살이야? 17이지? 7살. 와 15년 차이 나니까 내가 20살에 너희들이 5살? 너희들이 초글딩일 때 내가 군대 갔다 8살 때 내가 15살 올리면 23이니까 그때 병장이었네. 병장이었네. 초딩 입학할 때 와씨 세대 차이 보소. 너희들 팬미 아니야? 팬미? 네 알아요. 원더걸스 거? 네. 이거 들을 때 너희들 몇 살이었니? 사람은 초딩 유치원도. 얘가 아마 2007년 아니지 2006년에 아니다 2007년 맞다 2007년에 발매가 됐어요. 아 그래요? 내가 2008년 2월에 군대를 가면서 이 노래를 귀에 꽂고 MP3 들으면서 들어봤거든. 아니 나중에 들어봤는데. 2007년 발매곡이에요.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군대를 가면서 들으면서 갔어요. 한창 인기가 많았어요. 몇 주 동안 인기 됐어. 몇 주.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자, 유리함수로 갑시다. 자, 이제 뭐 성민이 새로 오긴 왔어도 아예 뭐 처음부터 하는 애도 아니고 유리함수에서의 중요한 특징 딱 5가지만 하고 역함수로 바로 넘어갈 거야. 유리함수에서 너희들한테 절대 안 물어볼 수 없는 거. 그 유리함수 그래프적인 특징을 찾으세요. 그쵸? 네. 자, 유리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y는 x-m분의 k 플러스 n. 그때 k는 뭐가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라는 유리함수가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반드시 그래프의 특징들을 물어볼 거야. 또는 유리함수의 설명을 해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날 건데 일단 뭐부터 찾고 시작하자. 저런 녀석이 나왔을 때 그래프 먼저 하고 나서 정의역으로 넘어갈게요. 정치는 좀 이따가.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려면 그렇지. 점근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는 그래프의 특징들 5가지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게 항상 나는 점근선을 정리를 해주거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점근선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 그래프의 기준도 되고 정의역치형의 기준도 되고 또 뭐 밑에 있는 그 대칭이라는 성질, 대칭성도 기준이 되는 거거든. 아무튼 점근선을 찾아주세요. 뭐부터 하세요?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그때의 x값을 찾아주면 되지. 점근선이라는 정의 자체가 점점 가까워지기만 할 뿐. 즉 만나진 않는 선이거든. 그래서 만난다라면 넣으면 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만나지 않는 거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는 거야. x는 m. 그리고 k가 0이 아니면, 즉 분자가 0이 아니면 이 분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0. 그래서 0 플러스 n이라는 값을 y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그죠? 네. 그죠? 뭐래? 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 그죠? 그게 바로 정리이 되는 거예요. y는 n. 그리고 나서 k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은 이쪽으로 그려주는 거고 음수면은 어떻게 그려주세요? 요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치? k가 음수,
K가 양수.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성질 5가지 찾자. 제일 먼저 함수에서 나오는 내용은 누구? 정의역과 치역이야. 정치하지 마세요. 피쌤이 좋아하는 거고. 자, 난 싫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공역이다, 공역. 알았죠? 정의역과 치역이 있잖아. 너희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정의역은 모든 실수 아니야? 유리함수는 아니야. 그치? 유리함수라는 거는 함수로서 정의 만족해야 되고, 모든 실수를 갖는 순간 틀리지. 왜? m을 넣을 수 없다며 정근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다? x가 m이 아니라는 얘기를 반드시 너희들이 명시해줘야 되고, 모든 실수라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 자체가 저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을 안 써도 돼. 치역 혹은 공역 역시 마찬가지. m이 아니어요 라고 해주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계속 공역하는 이유가 뭐야? 공역은 모든 실수여도 되잖아. 그치? 뭐 때문에 그러게? 왜 하필 내가 공역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게? 그래프에서 모든 해주고 공역이 모든 실수여도 얘는 유리함수가 맞아. 근데 유리함수는 나중에 반드시 역함수를 갖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지. 그럼 그 공역이 나중에 정역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얘를 공역이라고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지역보다는. 오케이, 뭐 둘 다 맞는 말이고 보통 지역으로 물어보긴 해. 아무튼 그리고 정근선은 뭐야? 그 녀석들과 정반대인 녀석들이 되겠지? 그래서 x는 m, y는 n. 그리고 세 번째 성질 누구? 대칭이라는 성질이 나와요. 자, 대칭성은 꼭 기억해줘. 반드시 너희들한테 참고지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음. 알았지? 자, 근데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는 뭐야? 여기는 직선과 여기는 직선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 이 빨간 주황색 두 가지 직선은 반드시 누굴 지나야 해요? 정근선의 교점. 그래서 대칭성을 설명하는 거는 총 3가지가 나와. 직선 2개, 점 하나. 그치? 그래서 누구요? 정근선의 교점 또는 그냥 뭐 귀찮아서 m,n이라고도 하겠지.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너희들한테 문제를 바꿔가지고 유리함수의 식을 찾으세요의 문제인데 뭘 줘? 대칭의 직선 2개를 딱 주기도 하지. 그치? 그럼 뭐해? 교점. 대칭인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곧 점근선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내는 문제들도 있잖아. 아무튼 점근선 2개와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는 그 직선 2개는 전부 다 4개가 다 어디서 만나요? 같은 한 점에서 만나요. 그걸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방금 설명한 거.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 뭐지? 얘는 1, 3, 4분면 그리고 얘는 2, 4, 4분면 1하고만 얘기를 하면은 틀린 거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1, 3, 4분면은 아니야. 그치? 그치? 실제 여기서 말하는 4분면은 좌표평면상의 4분면이고 그래서 보통 말을 살짝 바꿔서 의 위치 그러니까 방금 성현씨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방향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즉 점근선을 가지고 만든 가상의 좌표평면상에서 그냥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알았죠? 이 4분면은 실제 좌표평면을 가지고 만든 좌표평면이 아니라 점근선을 가지고 만든 좌표평면, 가상의 좌표평면상 위치예요. 네. 그러면은 문제 저렇게 으랑 어를 만든 건데 에랑 어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1, 3, 4 보면 방향 이러면서 헷갈리지 않게 해줄 거야. 알았지? 그것이라면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어. 치기 약한 오늘은 안 느끼는데 너희 어제는 버스 탔니? 네. 아 다행이네. 자 마지막 누구요? 절대값 K에 대한 얘기. 절대값 K의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멀어지지. 어디서 멀어져?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
m, n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혹은 점근선으로부터 멀어집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평행이동 된 상태에서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가 아니고 평행이동하지 않았다면 원점이고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뭐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 됐죠?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에 대한 그냥 대표적인 성질 5가지 하고 끝이고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 무조건 물어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수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 있어? 실제 정의역과 치역 또 물어보네. 뭐요? 정의역의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되게? 이제 정의역의 범위가 저기 아니라 좀 조절돼 있어. 어디서 어디 사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최대값 최소값을 다해주세요.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그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 이런 문제들. 둘 다 뭐만 하면은 나와 답은 그래프만 그려주는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뭐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긴 한데 최대값 최소값이나 정의역 치역을 물어보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답이 나오고 유리함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나는 좀 많이 강조해. 그래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할 텐데 저 녀석은 보자마자 점근선도 알고 K도 아니까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형태. 이거 일종의 표준형. 얘는 뭐야? 좀 식을 정리해서 저런 식으로 고쳐야만 이런 식으로 고쳐야만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 꼴로 변형하기 전의 문제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일반형에 해당하는 문제겠지? 근데 여기에서 유리함수는 뭐라 그랬어? 굳이 고치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 객관식 같은 데서 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게 어떤 거였지? 여기서 점근선을 찾아내는 쉬운 방법. 점근선은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y는요? a분의 c. 그럼 어떻게 판단하자 그랬지? 결국 그렇지. 분모가 0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의 개수들이 만약에 x 없이 상수항만 있으면 그냥 y는 0.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개수가 없다는 말은 0x. 그렇죠.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거 하고 나서 그러면은 선생 k를 모르잖아. k를 모르니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근데 그건 결국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을 대입, 한 x 값을 대입만 해주면 답 나와요. 예를 들어서 y는 그렇지, 뭐 형 같은 거, 쉬운 거 이런 거에서 점근선이 뭐야? x는 1, y는 2인 거 찾았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점근선을 편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k를 알아야 되는데 k를 몰라. 모르다 보니까 x에 보통 뭘 넣어? 0을 넣어요. 오케이? 0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나오네. 마이너스 3 나오네.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지나려고 해봐. 이쪽 방향에서는 얘 지날 수 있냐? 절대 없으니까 얘를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 나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래프만 잘 그려야 되니까 계속 그래프를 쉽게 그린다는 것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나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자. 고시 배웠지? 역함수 쉽게 바로 찾는 방법. 그냥 점근선 x는 y는 대칭. 그치. 자, 역함수는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함수 돌아갈 때 얘기하긴 할 거야. 알았죠?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있잖아.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마지막에 결국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었지만 y는 x 대칭이잖아. 그죠? y는 x 대칭이니까 뭐 하는데 x, y 자리를 바꿀 거야. 그리고 항상 함수는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할 거라서 미리 뭐 하고 시작하냐면 x를 y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고치고 나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고쳐주고 나서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y를 x를 지우고 y로 바꿔 쓰고 y를 지우고 x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 있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요 흰색과 노란색은 무슨 관계 있어? 그냥 똑같잖아. 그냥 이항만 해줄 뿐이야.
알았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y는 x-1분의 그냥 3으로 가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처음에 뭐 해줘? x는의 형태로 정의를 바꾸기 위해서 일단 뭐 하자? 뒤집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y분의 1은 3분의 x-1. 그럼 양변을 3배까지 했다 치자. 이렇게 나왔네. 그럼 x는 뭐가 돼? y분의 3 플러스 1이 나왔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x와 y의 그렇지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y는 x분의 3 플러스 1. 얘가 역함수야. 그치? 근데 가끔 가다가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여기에서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문제? 객관식 문제 풀이가 나오지. 또는 역함수의 관계, 역함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역함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알려줬었냐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거의 대부분이 일반형으로 주어질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 뭐요? 안전벨트. 빨간 그렇지 안전벨트 매는 방향에 있는 이 B와 C는 뭐 해줍시다? 부호와 자리를 모두 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그대로 두면 돼. 그게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이 정해져 있어. 유리함수. 그래서 객관식형 문제에서 이거 막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된다. 여기 0x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올리면서 뭘로 바꿔주고 x로 바꿔주고 9 바꿔주고 x 가만히 있고 이 3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구? 이 0은 내려왔네? 그럼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그대로니까 이거 돼. 정리해주면 x 플러스 3 플러스 1 똑같잖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걸 알고 있으면 언제 너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서술형에서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 막 이렇게 나오는 복잡한 문제들에서 그치? 복잡한 문제들에서 나중에 직선에서는 즉 함수할 때는 어떻게 했어야만 해? 굳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향이 더 귀찮으니까 f-1에 3을 넣은 값은 얼마냐? 라는 걸 너희들이 해석을 할 때 f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3이 나오냐?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역함수를 그냥 빠르게 찾아버려도 실제로 3을 넣어버리면 돼. 그래서 훨씬 빠른 풀이가 가능해져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식으로 알려주고 그걸 기억을 해두라고 했고 그럼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거 아니야. A와 D를 부호와 자리를 바꿨는지 B와 C를 바꿨는지 분명히 헷갈리지. 그래서 아까 오늘 얘가 말한 이상한 뭐 안전벨트 매는 방향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 매는 방향으로 그렇지 절대 안 떠먹잖아. 고3에서도 피식할 걸 갑자기 오래가 소개하지만 안전벨트 이렇게 아니 씨 내가 그래 그거는 맞는데 아버지 운전석에 있는 앉는 아버지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항상 아버님의 입장에서 알았죠? 놀라고 아무튼 아버지 그 운전석에 앉는 사람 아버지가 뒷자리에 앉는 애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딱 안전벨트 매는 방향 그 방향으로 자리와 그걸 좀 바꿔주세요. 안 해도 돼 솔직히 이거 해봤자 얼마나 걸린다고. 근데 나중에 그게 분명히 이런 문제도 나올 거고 역함수 구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서술형 말고 그런 문제들 한 2문제, 3문제 분명히 섞여 나올 거야. 거기서 전부 다 역함수 구하고 있거나 하면은 귀찮아져. 그래서 외워두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식형 풀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여기까지 역함수까지 유리함수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숙제는 대독종 순열과 조합에서 스텝 2 얼마나 나왔지? 그렇게 안 나왔어요. 200점 맞았어요. 그럼 30문제밖에 안 되네. 스텝 2 마무리 해보세요. 알았죠? 네. 거기까지만 오늘 숙제 낼게. 워크북은 무리함수, 유리함수 다 나갈 거니까 알았지? 무리함수 하고 나서 하게. 그래서 혹시 숙제 조금씩 밀려 있었던 사람들은 요거 화요일까지 이번에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는 밀려있던 숙제 다 따라 잡자. 알았죠? 수진들 알겠죠? 밀려있었던 숙제들, 스텝 2 숙제들 다 좀 이번에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거기서 미리 얘기합니다. 202번은 갖다 버리세요. 네, 근데 저거를 좀 물어봤는데 네. 서술형에서
따로 역함수를 부가표로 한다. 그냥 알려줘요. 써도 된대. 학교생들도 그래. 학교생들 수업 잘 들어. 학교에서도 그냥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 아니면 이거 공식 써도 된다니까. 옆에 메모에서 써놓고 역함수는 이거다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 그냥 그거 굳이 얘기 안 하면은 저거 굳이 안 보여도 그치. 이거의 역함수는 이거니까 뭐 이렇게 바로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바로 써도 되나 봐. 뭐. 아무튼 학교생들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쓰는 거는 있잖아. 사실 교육과정의 맞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풀이는 뭐냐면 서술형이 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라는 말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들 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근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필요 없듯이 역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나가는 문제면은 그냥 요 공식을 쓰세요라는 거고 역함수 구하는 순간 이걸로 구할 수 있겠냐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면은 그거를 쓰는 거고 그걸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알았죠? 그럼 학교에서 알려준 공식들은 써도 돼. 2차에서 너희들이 3차 방정식에 그걸 거기에 써도 되는 것처럼. 아무튼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조심들 가지고 화요일 날 뵐게요. 수민도 일단은 화요일에 조금 더 오지 알았죠? 그리고 알려줄 수 있어요. 뭐야? 네. 좀 방식을 알려줬어요. 진짜? 시간치. 학교에서 이런 걸 알려주는구나.